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29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이념을 담은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는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독자적인 사상 선포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적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정은주의와 더불어 최근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란 호칭을 붙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껏 수령 호칭은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북한 내에선 호칭 등극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추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에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선대 수령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선전하며 김 위원장이 수령의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28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0%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다고 전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 부진은 미국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4%까지 치솟으며 5개월 연속 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4분기 소비가 반등하며 경기가 회복되어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의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각종 재판에 개입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자 지난해 5월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 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5인의 각하, 3인의 인용 의견으로 최종 각하가 결정됐습니다. 각하 의견에 있는 5인의 재판관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에는 3인의 재판관은 이미 퇴직했더라도 헌법질서 회복의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에 장유서였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 두꺼운 니트를 입어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에 고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근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 데일리 스트레칭 지금 시작합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 체온 상승에 도움을 주어 감기 예방에 좋은 스트레칭 동작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돌고래 동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첫째, 팔꿈치와 무릎으로 중심을 잡고 양손을 깍지 껴주세요. 이때 무릎과 팔의 간격은 적당히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체를 둥글게 말아 복부를 수축하고 허리를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복부와 허리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도록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돌고래 동작은 체온 상승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체의 힘과 복부의 근력,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탁월하답니다. 자고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 꾸준히 따라한다면 작년보다 더 건강한 11월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하파로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맑은 공기와 선명한 사계절이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1년째 꺼지지 않는 산불,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산업화 이후 1.5도씨 상승해버린 지구의 체온.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인지하고 고열을 앓는 지구를 치료하는 시간. 지구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대) 초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작은 어촌 마을. 새들이 하늘을 날다 바닥으로 추락하고 땅에 코를 박고 물구나무 서기를 반복하며 죽은 고양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닭과 돼지는 발작을 일으켜 불속이나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검붉게 변한 바다 위로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죠. 이러한 괴질 현상은 동물뿐 아니라 미나마타시의 주민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마비돼 몸을 가누지 못하며 고통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전반에 유행하는 이 중앙신경계 질병은 의사조차 원인을 알지 못해 막연하게 광사로만 기록됐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경고도 없이 환자들에게 감각의 상실과 손발의 무감각을 가져오며 발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은 악화됐고 심각한 경련,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죽음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7번째 위험 신호, 지구는 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일본 4대 공해병으로 불리는 미나마타병의 시초인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병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 내 신일본 질소비료 부속 병원원장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보고서를 시 공중보건소에 제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구마모토현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구마모토대 연구팀에 의해 이 중추신경 질환의 원인이 어패류에서 비롯한 중금속 중독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책임의 화살은 폐수 배출 의혹을 사고 있는 신일본 질소비료 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더불어 연구 결과 많은 양의 수은이 물고기와 갑각류, 그리고 바다의 진흙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심각한 오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주축인 신일본 질소비료 측은 위로금 30만엔 지급 계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나마타병 사건을 통해 진단한 지구의 병명은 해양오염입니다. 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유입된 물질이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빛공해 오염, 플라스틱 오염이 있으며 미나마타병 사건의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최종적으로 해양에 도달하기에 이중 잔류성이 강한 물질들은 해양에 머물며 고농도로 축적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면 해양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볼까요? 백현의 번지,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지구, 나이 45억 4천세, 병명 해양오염, 증상 해양에 투기된 물질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 내용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지구에게 알맞은 약을 투여해 봅시다. 먼저 해양오염과 관련해 각 국가들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을까요? 미나마타병으로 몸살을 앓은 일본의 경우 해양오염 방지법을 두어 해양 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1954년 해양 내 유류 배출만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1973년 유류 이외의 유해 오염물질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방법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은 개괄적인 규정에 한정되어 해양 폐기물 및 오염 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기존 법률의 보충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죠. 해양 생태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해 오염의 심각성이 간과되기 쉬운데요. 인류의 관심이 무뎌지는 것과 반비례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해양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인 우리가 지구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년 최대 127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를 위해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어획의 과정에서 바다를 병들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해산물을 살 때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한 뒤 의식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해산물을 구매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해양오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처방전을 통해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론다이틀의 플라스틱 고래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래가 살고 있는 반짝이는 은하수를 상상해봐. 그곳은 언제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